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제품명은 호모사피엔스입니다. 네. 그리고 모델명은 한국인이고요. 정용훈이라고 합니다. 70년대생이고 남자입니다. 네. 그 뒷자리까지는 뭐 쓰기가 좀 그래서 앞자리만 나왔고요. 이 슬라이드에서 봐주셔야 될 부분이 제가 7100C짜리의 방사능 덩어리라는 거죠. 이 100C이라는 거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1초에 방사선이 한 방 나온다. 원래는 붕괴가 한번 일어나는 건데요. 여하간 방사선이 한 방 나온다. 총알도 대포도 한 방은 같은 한 방이죠. 한 방, 두 방 셀 때 그냥 100C로 셉니다. 그리고 총알을 맞는 거하고 대포를 맞는 거하고는 영향은 다르죠. 그 영향 계산할 때 시버트라는 걸 써요. 그래서 100C이라는 것은 한 방, 두 방, 이거 총알 개수 세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제 몸에서는 7000개가 1초에 7000개씩이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 한 1000개 가까이는 밖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앉아 계시면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계시는 거죠. 네. 그리고 제 몸에 있는 것들이 친숙한 것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칼륨 같으면은 많이 들어보셨죠? 고혈압, 뭐 나트륨이 안 좋으니까 칼륨, 뭐 바나나 같은 거, 고구마 같은 걸 드셔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탄소, 뭐 몸에 원래 있는 건데요. 얘네들이 방사능 물질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천연적으로. 그게 한 몇천 베크렐 됩니다. 그리고 루비듐이라는 좀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 이름도 나오고요. 납, 이거 나쁜 거잖아요. 그리고 폴로늄, 이거 뭐 사람 죽인다고 하는 그 폴로늄도 들어있습니다. 우라늄도 들어있고요. 우라늄도 1초에 한 개 정도씩은 안에서 계속 붕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 몸에 있는 거라 그래서 그렇게 호락호락한 놈들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 몸에 있는 폴로늄 있죠? 폴로늄 100Bcr, 폴로늄 한 방은 세슘 137, 이거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나야지 나오는 거잖아요. 그거의 몇 배냐 하면은 92배예요. 칼륨, 뭐 고혈압에 좋다 그러지만 194배나 셉니다. 이 폴로늄이 이거에 비해서. 그리고 사고가 나서 나오는 삼중수소, 자연계도 원래 있지만요. 67,000배. 말하자면은 삼중수소는 한 방인데 비비탄 수준이고요. 폴로늄은 같은 한 방이지만 이거는 실탄 수준입니다. 굳이 비교를 하자면. 그래서 베크렐로만 따져 놓으면 사람들이 그냥 놀랍니다. 0이 아니면 다 놀라니까 사실은 방사선은요. 주변에 있다는 거, 어느 정도 있다는 걸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슬라이드를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내 자체가 이미 피할 수 없는 방사능 덩어리다. 방사능이 없는 데 가서 난 살고 싶다. 안 됩니다. 불가능해요. 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먹을 때도 다 방사능 물질들이야. 왜? 그거 먹고 만들어진 게 나니까. 뭐 이견이 없습니다. 그냥 자연 상태로 있는 거고요. 요지는 어느 정도까지가 괜찮은 거냐? 앞에서 잘 말씀해 주셔서 제가 훨씬 수월해졌는데요. 우리가 경험해서 알고 있는 것들을 쭉 비교를 해보면 대략 이 정도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서 80년을 살면 대략 240mS라는, 아까 계측계는 마이크로였죠. 마이크로의 1000배가 밀리잖아요. 240mS 정도를 받아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나라 어디에서 태어나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 부산에서 태어난 거하고요. 강원도에서 태어난 거하고는 1년에 1mS 이상씩 차이가 나요. 그럼 80년을 살면 어떻게 됩니까? 1.1씩 80년이니까 거의 90mS 차이가 평생 동안 나버려요. 누구는 90을 더 받고 누구는 덜 받고 단지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저렇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태어났으면 저 170을 받아요. 우리나라 평균보다는 좀 더 낮게 받는 거죠. 일본은 화산암 지대고 우리는
뭐 대리석이라든지 화강암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오는 차이점들이 이제 주로 여기에 기인하는데요. 여하간 나라 간의 차이가 수십 밀리시버트는 그냥 쉽게 납니다. 심지어 핀란드의 어느 지역 같은 경우에는 600 밀리시버트 정도를 받아요. 평생 살면. 자, 그런데 우리가 관찰했을 때 이런 차이들에서 뭔가 암 발생이라든지 건강에 유의할 만한 차이가 있었는가? 부산 사람들은 방사능 때문에 암이 덜 걸리고 강원도 사는 사람들은 방사능 때문에 암에 더 걸리는가? 발견되질 않는 거죠. 저 정도 차이를 우리가 눈에 보일 수 있을 만큼 보여주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원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세슘은 원래 보던 놈들이 아니니까. 아까 선원이 세슘 선원이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세슘을 걱정은 외부 피폭도 있지만 우리가 먹는데 고등어, 뭐 생선 이런 것들을 먹는데 문제가 된다. 근데 비교를 해보시면요. 아까 1베크렐이 같은 1베크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총알하고 대포는 같은 한방이 아니에요. 한방은 같은 한방이지만 영향은 다릅니다. 그걸 놓고 비교해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안전 기준치 현재는 1kg에 100베크렐이 기준이에요. 그걸 안전 기준으로 해놨습니다. 위험이 나타나는 거는 그거보다 한 1000배 위에 있습니다. 100배, 1000배 위에 있는데 여하간 관리를 위해서 기준을 만들어 놨고 이게 바나나 3개를 먹었을 때 그 안에 있는 칼륨 때문에 받는 피폭, 영향하고 같은 영향입니다. 굳이 적은 선량에도 암 발생은 여전히 나타난다라고 가정할 거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두 개가 영향이 같은 거예요. 그리고 콩 100g하고 비교해 봤을 때 콩 100g이 더 강력합니다. 콩에 칼륨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상 섭취를 하고 있는 이런 음식들이 주는 피폭 선량이라는 것이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고가 나서 나오는 세슘하고 비교해 봤을 때 안전 기준치 이내라면 신경 쓰지 말고 섭취를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있다라고 하더라도 안전 기준치 이내라면 우리가 늘상 먹는 식품 속에 있는 방사능 변동하고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드시면 된다는 얘기고요. 미국을 한번 비행기 타고 갔다 오시면 0.1mS라는 피폭을 받으시는데요. 이 피폭량을 맞추시려면은 고등어 한 380마리 정도를 드셔야지 피폭량이 같아요. 그리고 강원도하고 부산 차이를 이렇게 맞추시려면은 4,000마리를 드셔야 돼요. 부산은 강원도보다 방사능이 낮대. 그러고는 신나게 아무리 세슘의 기준치가 나오는 저런 세슘 고등어를 못 구합니다. 지금은 검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기준치를 넘어가는 건 없고요. 기준치 밑에 뭐 400크렐, 500크렐 이런 것들이 잡힐 뿐인 거고요. 시중에 유통될 수도 없어요. 100베크렐 넘는 것들은. 그러나 여하간 100베크렐 되는 놈을 어렵게 구해가지고 먹는다고 하더라도 4,000마리를 먹어야 되고요.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100크렐은 한 방 두 방이다. 시버트는 내 몸에 받는 영향이다. 영향으로 봤을 때는 비행기 타는 거하고 고등어 385마리에 있는 세슘 총 38,500베크렐 하고 같다. 100베크렐을 곱하면 되니까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칼로리 계산하시듯이 계산하실 수 있으면 방사능 문제는 끝나요. 커피 믹스 한 봉지에 몇 칼로리죠? 커피 믹스 한 봉지에 5만 칼로리입니다. 그러면은 믿겠어요? 대충 그 감은 있으시죠? 커피 믹스 한 봉지가 0.5 칼로리라 그러면 믿겠어요?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대충 한 50 칼로리거든요, 그게. 대충 그 감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근데 방사능에서는 제가 세슘을 100만 베크렐이라고 하건 100베크렐이라고 하건 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감만 조금만 생기면은 쉽게 허위 정보는 걸러낼 수 있어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멸치를 한 마리 드시면은 폴로늄이 200크렐 정도 들어있어요, 여기에.
그러니 폴로늄 200크렐은 2.4 마이크로시버트의 피폭을 줘요. 2.4 마이크로시버트. 그러면 이건 고등어 9마리 정도 됩니다. 그것도 안전 기준치에 걸린 놈. 세슘으로 따져서. 근데 이렇게 하고 나면 결론은 엉뚱하게 되죠. 멸치가 위험한 거다, 이거. 그동안은 세슘이 위험한 줄 알았는데 멸치가 위험한 거다. 이렇게 되는데 그거는 제가 슬퍼요, 그러면. 요놈 한 마리는 삼중수소로 따지면 13만 3,100크렐입니다. 삼중수소는 굉장히 미약해요. 멀리 가지도 못하고 세지도 않고. 그리고 발전소 근처에서 삼중수소가 나왔다라는 건 뉴스가 되죠. 소변에서 2900크렐이나 나왔어요. 리터당. 그래서 이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다 암에 걸렸다. 라고 하는데 그 차이가 얼마냐? 멸치 4분의 1마리 정도 될까 말까예요. 영양으로 보면. 근데 이렇게 적은 양의 방사선이 왜 그러면은 영향이 잘 안 보이는가? 통계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통계적으로 늘어나질 않습니다. 유의하지가 않은데 방사선 생물학적으로 연구를 하면은 여러 가지 원리들이 발견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암세포하고 정상세포 중에 누가 방사선에 더 셀까요? 정상세포가 세요. 그래서 같이 두드려 맞으면 암세포가 먼저 죽습니다. 암치료의 원리고요. 암이 있는 부위에 집중적으로 때리지만 그 주변 부위에 있는 경계선에 있죠. 정상세포하고 암세포하고 섞여 있잖아요. 얘네들이 두드려 맞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암세포들이 먼저 죽어요. 왜? 암세포도 나름 살기 어려운 애예요. 예. 뭔가 이상하게 됐는데 먹고 사는 기능은 살아 있어야지 얘가 살잖아요. 근데 먹고 사는 기능은 어쩌다 보니까 살았어요. 근데 다른 기능이 다 죽어버렸어요. 정상적이지 않은 세포예요. 그래서 방사선을 피폭받으면 암세포가 생길 수 있는데 우리 몸에서 생기는 암세포는 하루에 한 3,000개 정도 되거든요. 3,000개 정도 되고 우리 몸의 면역체계에서 해결할 수 있는 양이 하루에 한 10,000개 정도까지 해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방사선을 더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암세포가 생길 확률도 생기지만 또 죽을 놈들도 더 생겨요. 또 그런 것도 있고 세포 하나당 하루에 활성산소가 몇 개 생기냐면은 한 90억 개 정도 생깁니다. 그런데 방사선 100크렐에서 나오는 방사선 하나가 나가가지고 만들 수 있는 활성산소가 과연 세포당 몇 개나 될 건가? 이게 한 100만 분의 1 수준이에요, 거의.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살아갈 때 나오는 활성산소 양의 한 자연 방사선 수준, 밀리시버트 단위로 받는 거에서 나오는 양이 대략 한 1000분의 1에서 100만 분의 1 사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조금 늘어나고 줄어들고가 우리 몸에서는 다 적응이 다 가능한 수준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발전소 사고로부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어떤 방사선 피폭, 양의 가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정보가 되겠습니다. 이송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